오케이.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건데, 2차 방정식. 차수가 2차야. 그리고 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거는 이제 하도 지겹게 설명해서 다 아는 상태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등식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x값이 모두 다 답이 되는 거. all x에 대해서 항상 참인 거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항상 등식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x값은 참이 되고 어떤 x값은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정식을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과 좌변, 통틀어 양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변에 어떤 값이 있으면 딱 좌변으로 끌어와. 그리고 우변은 빈자리로 내버려둬. 빈자리다라는 것을 뜻하는 0을 써주면 좌변은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우변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항이 있고요. 뭐뭐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이야 얘가. 여기서 조건이 a가 0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왜? a가 0이 되면 x제곱이 숫자가 남았는데 a가 0이어서 곱해지면 빵 사라져. 2차 항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야. b랑 c는 0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a, b, c는 상수인데 숫자가 들어갈 건데 a만 0이 아니면 된다. 그 조건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그치?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속에 2차라는 한글이 a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요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방정식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참이 되고 어떤 숫자가 아니면 또 거짓이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방정식의 의미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이랬는데 중요한 건 얘를 숫자를 넣어서 x제곱 플러스 2x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나올까? 그렇다면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식이 거짓이 나올까? true야, false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해보자. 얼마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식이 참으로 나오지? 걔가 궁금한데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2차니까는 2차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려면 문제, 풀이 과정, 답 토탈 전 과정을 다 해야 푼다, 풀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값은 참이 되는 값을 빼면 몽땅 다 거짓이 되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은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 많아야 두 개야. 고등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두 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실수의 범위 내에서 실근만 x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아야 두 개, 중구는 한 개, 허근이 나오면 실근이 없다. 그래서 빵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것 두 개를 찾아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최종 목표는 2차 방정식은 왜 풀어? 뭘 풀어? 그러면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게 그게 목표야. 그게 얼마인지 알아내려고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알았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0 넣어볼까? x 대신에 1 넣어볼까?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쫙
x는 얼마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럼 이 방법이 뭔지 지금 배워보자. 그래서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푼다가 뭐라 그랬어? 문제, 풀이 과정, 답을 통틀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그게 풀이야. 풀이 과정을 써. 푸는 과정을 네가 써봐 이 얘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푼다. 두 번째,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푼다. 세 번째, 여기 요거밖에 안 나왔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밖에 없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 있었어? 요 위에다가 한번 써줄까? 인수분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방법으로 푸시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지. 고등학교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해갖고 나오거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제곱근을 이용한 거랑 완전제곱식 이용한 거 요거는 안 하나요? 이 과정이, 요 풀이 과정이 요 공식 증명할 때 사용이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는 이 과정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그대로 우리가 외운 공식 틀 안에 들어가는 거면 그대로 한눈에 딱 보이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풉니다.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내가 아까 말한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허근은 제외하고 실근의 범위에서만 답을 구하도록 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 그랬어? 루트 안에 있는 게 0까지는 괜찮아. 양수여야 돼.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실근의 범위에서 x값을 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실근과 허근이 다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고등학교 근해 공식에서는 뒤에 괄호 열고 단 어쩌고 저쩌고 안 붙습니다. 무조건 다 돼. 오히려 조건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허근만 배우기만 하면 그게 더 편해. 고등학교 게 더 편합니다. 왜? 가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중학교 과정이고 배웠던 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푼도록 하자. 스마클라우드에서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분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러면 제곱근이 뭐야? 이걸 또 생각해. 제곱근이 뭐니? 제곱근. 재석아,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제곱근이 뭐라 그랬어?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수,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수요. 자연수 아니어도 돼. 2분의 3 나오면 어떡할 거야? 0.5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제곱했을 때 어떠한 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지? 응. 중요한 건 어떠한 수가 나오는데 걔도 조건이 있어.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재석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재석이 고등학교 것도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등학교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있어. 지금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건데 제곱하면은 음수가 나오는 거 중학교에서는 없어. 제곱하면은 0이 나오는 거 그건 있지. 뭐야? 0. 하나.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잖아. 그지? 그리고 제곱하면은 음수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거는 없다. 실수 중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온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몇 개야? 얘들아 여기 2차지. 그래서 얘가 2개야. 2차여서 2개야. 진짜야. 2차여서 2개야.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 답을 제안을 할 때에는 최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최대 2개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어떤 양수가 나왔을 때 또는 우리가 이거를 A라고 하지. A가 0보다 크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A가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조건을 하면 되고 그러면 얘를 보고 a의 제곱근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면 그 자체를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 x의 제곱은 q. 무슨 얘기야? x를 제곱했더니 q가 됐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되겠지. q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 q가 0이면 x가 0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q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합쳐서 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는 이제 익숙해. 왜? 이걸로 했었잖아. 이걸로 했었잖아. 뭐 할 때? 1단원 할 때, 제곱근 단원 할 때, A의 제곱근 A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배웠잖아. 얘가 A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이 내용과 X의 제곱은 Q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것도 판별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요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 x의 제곱인데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이라고 했으니까는 제곱이 위에는 x제곱이었지만 얘는 다항식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른쪽은 똑같이 q야. 그러면 원리에 따라서 얘 없애줘. 그리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x값을 알고 싶잖아. 왜? 해는 x 플러스 p가 해가 아니라 x가 해잖아. x가 근이잖아. 그러니까 야 p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부호가 바뀌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것이 뭐. 그래서 남아있는 거 써주고 이항한 거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그래서 x가 얘가 답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또는 x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 그래서 답이 한 개, 두 개. 정말로 두 개네요. 무리수가 나왔어. 무리근이네. q가 0이 아니면 무리근입니다. 무리수 근인데 어차피 실수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아래에 있는 건지 위에 있는 건지 유리수와 무리수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수체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수체계는 중1 때부터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요런 방법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q가 0이면 얘가 0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면 그때의 값은 이건 지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풀면 x제곱은 0. 그러면 x는 0.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왜? 완전 제곱식 중근. 이거 한 개 중근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써주면 좋습니다. 2차인데 근이 하나 나왔잖아. 그럼 중근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겠습니다.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거 0이잖아. 0은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도 뭐야? 중근. 한 개 나오네. 한 개.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거 x를 제곱한 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 방금 한 거지? x를 제곱했는데 음수야? 그러면 x를 없애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해는 없어.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x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x는 없다야. x는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른 색깔로 써줄게요. 해가 2개. 그치? 얘는 해가 1개, 1개.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없다. 빵개, 빵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빵개. 그치? 여기는 1개. 자, 그렇다면, 왜 색깔이 돌아가 버렸냐? 그러면 뒤에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해줄게. 요걸로. 요거 지우고.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은 음수라면 x 플러스 p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수. 그러면 더 이상 못해.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 얘는 허근이 나와, 허근. 허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 없어요. 실수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그러니까 해가 뚝 생겼어.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은 안 늙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뉴질랜드에도 하나님이 말하면 들으시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다 말하면 들으셔. 그러면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뭐야? 왜? 인간의 상식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아무리 뭐 과학적이라 그래도 그게 입증이 안 돼. 야, 하나님이 옛날에 태양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증거 갖고 와봐, 증거. 그럼 봐봐, 성경책에 써 있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는 사람이 글을 지어서 썼듯, 야, 우리나라에도 저기 뭐냐, 당군 할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는, 야,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원숭이가 진화를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조상이야. 다 썰이거든, 썰. 단군 신화, 신화잖아. 그거 진짜야? 아, 개뻥이야, 썰이야. 진짜로 우리 조상이 마늘 먹고 사람 된 거야? 그냥 그 삼국유사? 어. 그런데 나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야. 진화론, 창조론, 입증이 안 됐어, 얘들아.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론이야. 창조론, 진화론이야. 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이걸 믿고 저걸 믿는 사람은 저걸 믿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옛날에 뭐 하늘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낮은 때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를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시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서는 그때 정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막 연구를 하고 막 밝혀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랜드 캐년이 정말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그게 기적적으로 단 며칠 만에 쫙 만들어진 것인지, 지금도 연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아직도 연구하는 거지. 맞다,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야, 아, 난 안 믿을래. 야,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을래. 야, 내가 우리 가족이 어떤 뭐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았잖아.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아 우연이지. 아 나을 수도 있지. 나 아는 사람도 죽을 병 걸렸는데 의사가 못 산다 그랬는데 살았어. 뭐 그러면 그것도 뭐 기도해서냐?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리 야 우리 이랬어 저랬어라고 해도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에서 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럼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이거야. 이거는 믿음으로라도 믿으면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도 없어. 이미 아니라고 판명이 난 거야. 차라리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실수의 세계에서 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수가 있대 이거를 믿는 거는 입증된 사실을 뒤집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게 더 쉽다고. 왜?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수의 세계에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일단 실수의 세계에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그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수의 세계에서 3 빼기 5는 마이너스 2라 그러면은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오늘 물고기를 3마리를 잡았는데 대체 어떻게 5마리를 먹는단 말이요. 이 미친놈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수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복소수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 범위의 테두리를 먼저 전제로 해서 얘가 되게 명확해. 그러니까 중3 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허수가 안 나, 복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해서야. 그러면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는 우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근의 개수까지 따졌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까지 해본 것이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자. 오케이. 1번. 얘는 가만히 보아하니 묶어줄 게 있어 없어? 공통인수가 없는데요. 왜? 49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묶어줄 게 없어. 그러면 너 넘어갈래?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제곱은 넘어가 마이너스 49.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면 4x제곱은 49.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x제곱은 4분의 49.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49.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 x는 2분의 7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너무 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세요. 그럼 x의 제곱은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49니까는 2분의 49. 아, 4분의 49. 왜 이래? 4분의 49. 그냥 요거 없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요 정도는 암산으로 보인다. 자, 925번. 925번을 보면 일단 너부터 좀 띄어내자. 그지? 그래서 양변을 우선순위가 보여야 돼. 뭐를 먼저 해줘야 될지 모르는 애는 진짜 심각합니다. 얘만 남겨놓고 6을 없애주세요. 양변에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48. 그지?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8. 이렇게 되는 거지. 써주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갔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8.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벗겨줘야 되는데 6분의 48 약분돼 안 돼? 되네. 6, 8에 48이니까 8. 그러면 얘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하나는 x는 1 플러스 2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게 우선인지 풀어주는 거야. 여기에서는 플러스 1을 먼저 넘겨줘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6을 먼저 없애줘야 되겠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없애주는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있는 게 문자로 나와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로 나온 거 말고 숫자로 나온 거를 먼저 풀 거야. 얘를 예문으로 풀 거야. 밑에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 그럼 완전 제곱식이 뭐야? 완전히 제곱된 이런 식을 말하는 거야. 오른쪽에 0이 나오면 되게 좋은데 오른쪽에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오른쪽에 0이 나오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되게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형태였어. 오히려 인수분해 공식보다 완전 더 깔끔 그 자체. 그런데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꼴로 나타내기만 하면 1번 아니니? 뭐가 달라? 그지?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 지금 방금 우리가 이거를 풀었는데 얘 풀면 어떻게 됐어? x-1의 전체의 제곱은 6분의 48 이었잖아. 이거 아예 여기서 해도 되겠네. 이렇게 6, 8에 48. 그럼 x-1의 제곱은 8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이거 아니야?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아까 푼 방법대로 그냥 풀면 되네 이거야. 그지? 그래서 문자로 나온 것은 아까 A단계에 있는 그 개념이고 얘가 너무 정신사나워 보이니까 숫자로 먼저 하고 문자로 보겠다 이거지. 자, 첫 번째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뭐니? 업그레이드 나우 아니야 미안 업그레이드 나우 아니야. 응, 응. 얘를 갖다가 풀어보자 이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는 방법 자르세요. 어디까지?
x가 있는 것 왼쪽, x가 없는 것 오른쪽으로 분리시킵니다. 오른쪽이 0이어서 완전 좋았는데 야 숫자 가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4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로 변한 거야 지금. 그지?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할 겁니다. 얼마를요? 얼마를 더할 거냐면 x의 개수 얼마야? x 개수 절반의 제곱을 얘를 더하기 빼기 할 거야. 그럼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반은 이렇게 잠깐만 또 이상하구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제곱 되겠지? 그러면 1이야. 그러면 양변에 1.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식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좌변은 x-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변은 5가 된 거지. 5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3학년 때 모두 4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보니 선생님 아까 풀었던 문제 스타일로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문제에서 이 문제는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얘가 답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똑같이 풀어버릴 수 있지. x는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지? 자, 처음에 요거 보자. 요거 내가 풀이를 볼 건데 28번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최고차항 앞에 마이너스 어때? 불편해야 돼. 최고차항 앞에 분수 굉장히 불편하고요. 최고차항 앞에 분수 소수 이거 마치 뭔가 이렇게 음식 씹다 만 것처럼 막 이렇게 불편해야 돼. 그치? 음식 먹고 양치 안 한 것처럼 막 이런 불편함이 들어야 돼. 그래서 최고차항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수가 좋다. 자연수가 좋다. 정수가 좋다 해버리면은 지금 푼 문제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풀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몇 번이니? 928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러면 얘 왜 곱하냐고. 왜 곱하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다 괜찮아.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왜 곱해요? 최고차항은 개수가 자연수인 게 좋아. 자연수를 좋아해. 특히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을 풀 때 부등호 방향이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다 양수로 바꿔주고 문제를 풉니다. 그게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실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얘는 마이너스 1을 해줘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바꿔줬을까요? 왜 그런다고? 이유는 딱 하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가 좋더라. 그래서 자연수로 만들어 주려고 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문제 똑같이 풀어주면 돼. 자, 다시 원래 걸로 넘어가서 과정도 알아야 하니까 2차 방정식을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그치? 방금 푼 문제는 x제곱 앞에 1이어서 그 행위를 안 한 거야. 그런데 x제곱 앞에 숫자가 2x제곱, 3x제곱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 여기 있는 ax제곱을 1x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먼저야. 그래서 그 문제가 1로 나왔으면 내가 아까 방법대로 푸시고 1이 아니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x까지 끊어서 x가 있는 것 좌변, x가 없는 것 우변 이렇게 옮겨주고요. 양변에 x의 개수 반의 제곱을 변변, 좌변, 우변, 변변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왜 이런 행위를 해요? 왜 해야지? why.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주려고. 그게 목표야.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어. 목표 달성했어. 우변은 그냥 뭐 한 거야? 정리. 여기서 정리가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없애고 변해줘. 즉 무슨 얘기야? 이거 풀어 이거 이 얘기야. 이거 풀어 이거. 그러면 x값이 나와. x값이 나와.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근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한 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일반식으로 풀었잖아. A, B, C를 넣어서 풀었잖아. 그래서 방금 푼 요 과정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근해 공식 유도 과정입니다. 이해됐니? 응.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우게 됩니다. 실수의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이 조건 중학교 3학년 때는 써주셔야 됩니다. 이 식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식 외울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x는 이거 써야 됩니다. 좌변에 안 쓰고 우변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좌변에 x 등호 이거 반드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 하면 x의 개수가 b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b가 8이면 얘는 2 곱하기 4 그러면 b'은 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에는 짝수 공식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은 b 대신에 이거 우리 순만큼에서 했었거든. 증명은 이거 외우시고요. 여기는 b 있지? 이 b를 빼. 얘를 빼. 그럼요. 여기다가 얘를 빼고 b를 아웃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2b'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 두 개가 같잖아. b나 2b'이나 같잖아. 그러니까 b 빼고 2b' 집어넣어.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짝수 공식이 나옵니다. EA였는데 A로 됐어요. 숫자가 훨씬 심플해졌어. X의 제곱이 1이야. 그러면 분모가 사라져. 얼마나 땡큐한 식이니 이게.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외우고 써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외우고 여기 나왔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근데 어떤 해가 없어? 실수해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무슨 해가 나온다? 허수해가 나온다. 허수해를 허근이라고 합니다. 허수해가 나온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노란색으로 정리할까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고등학교 거랑 똑같네. 그지? 왜 우리 근해 공식 외우고 기계적으로 빠바박 풀 거거든. 그러면 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거를 이용하여 푸시오. 그것을 이용한 풀이 과정을 적으시오. 이럴 때에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근해 공식에 유도되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해 공식을 외우면 훨씬 편리하거든. 인수분해보다 편리하잖아. 인수분해는 종류가 몇 개인데 그리고 근해 공식은 안 되는 게 없고 공식 두 개밖에 없잖아. 짝수 공식, 그냥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지만 왜 그렇게 나오는지 과정도 우리가 반드시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 내가 걔를 유도할 수가 있어. 또한 서술형에서 문제가 나오면 걔를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 어떠한 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 풀 건데 너네 문제 풀었지? 1050번까지 풀었으니까. 혹시 지금 여기에서 안 풀려서 질문 있는 거 있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오케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도현이도 다 알지? 오케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질문이 없습니다. 뭐 이까지 거는 금방 끝이지요. 자, 마지막 여러 가지 2차 방정식. 뭐가 여러 가지야? 뭐가 여러 가지야? 괄호가 많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괄호가 많을 때 풀러버리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나오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수법칙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괄호가 많아도 다 풀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개수 중에 소수나 분수가 있어. 또는 음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정수로 바꾼다 그랬는데 정수로 바꿔도 또 자연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자. 그냥 적당한 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바꾼다. 정수라고 나오시면 우리는 자연수로 외우자고. 이해되니? 책 옆에다가 자연수라고 써놔. 왜?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또 곱해줘야 돼. 그리고 공통 부분이 나오면 치환을 하거나, 그지?
문제를 잘 정리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꼭 치환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치환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치환을 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소수일 때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얘를 정수, 자연수로 만들어준다. 분수는 최소공배수 곱해준다. 뭐 이것도 우리 통분할 때부터 아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그 뭐냐 나눗셈 있지? 6학년 때 소수의 나눗셈 분수로 고쳐서 하고 세로셈으로 나눌 때 푸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지? 그 방법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외우시고요. 외우시고요. 팩트 테스트 하겠습니다. 외우는 시간 15분 주고 테스트하는 시간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 시작. 그님 모두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x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두 유리수가 돼야 하니까 이 루트 안에 숫자가 이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9 빼기 8a 더하기 32는 어떤 수 k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41 빼기 8a는 k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a는 2와 4와 5가 나와요. 어떻게 2와 4와 5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k는 그냥 어떤 수니까 그냥 제곱 이 41 빼기 8a는 제곱수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41 빼기 8a를 만족한 숫자니까 일일이 찾아보면 2, 4, 5가 나왔어요. 일일이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1이 나올 때, 1의 제곱이 나올 때는 이제 5가 나오게 되고, 2의 제곱은 이제 없고요. 3의 제곱을 찾을 때는 지우야,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니까 41 빼기 8a는 4가 되는데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37이 되는데 여기서 a는 자연수라 그랬으므로 a는 8분의 37이 나와서 자연수가 아니어서 2의 제곱이 되는 숫자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이제 41 빼기 8a는 보니까 8a는 마이너스 32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32가 나오니까 a는 4가 나와요. 그래서 3의 제곱일 때는 4가 나오게 되고요. 4의 제곱을 찾을 때는 11 빼기 8a는 16이니까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25가 돼가지고 a는 8분의 25라는 분수가 나와가지고 4일 때는 없어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을 찾으면 11 빼기 8a는 25고 얘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6이므로 a는 2가 나와서 5일 때는 2예요. 그리고 6의 제곱부터는 이제 41 빼기 8a는 36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5이므로 이제 a는 8분의 5로 이제 6의 제곱부터는 그러니까 6의 제곱부터는 이 모든 그러니까 자연수 a를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수 a 값은 2, 4, 5이니까 2, 4, 5를 더하면 11이 돼가지고 정답은 11이 나와요. 맞아? 예. 재석아, 네가 추가할 내용,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네가 다른 방법으로 풀었거나 여기서 추가되면 더 좋을 내용이 있다거나 있으면 언급해 주세요. 부연 설명해줘도 좋고. 잘 풀었는데 좀만 풀이 과정이 정리되어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이거는 문제를 혼자 중구난방으로 푸는데 지우는 문제 정리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에서 아래로 가든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고 풀이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면 서술형 점수 할 때 그냥 점수 다 까요. 네가 지금 서술형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문제 풀이가 되게 길거든. 그거를 하다 보면 네가 뭘 하는지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 그리고 올바른 식 표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잘 못하겠으면 동그라미 1, 2, 3, 4를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됐지? 정리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중구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문제집 안 산다 그랬어. 욕한다 그랬어. 무슨 풀이를 이따위로 만들어놔. 거의 이 수준이야. 그래서 잘 체크를 순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리를 찾아보니 이거다. 계산하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하면 그럼 계산하는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눈으로 쉽게 보이는 내용들, 그냥 덧셈이나 그냥 곱하기 1, 2, 3, 4 이 정도는 그냥 해주지만 공식을 전부 다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하나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면 안 돼? 주의 어때? 0 돼도 돼요. 그러면은 0이 되면 얼마가 돼야 돼? A가? 그건 0이 되면 8분의 41이 돼야 돼요. 그런데 0이 되는 거 빠져있지. 예, 그치? 이 A 값을 구할 때에는 걔가 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답은 변화가 없는데 풀이 과정을 얘기할 때에는 0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 루트 안에 0이면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유리수가 맞거든. 그지? 그런데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데 A가 자연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될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에는 K제곱이 1, 2, 3, 4 제곱수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제곱수가 나와야 루트가 벗겨지니까. 근데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게 0도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돼. 물론 자연수 A가 아닙니다. 그치만 확인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야 돼. 단 하나에도 오류가 없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써줘야 됩니다. 근거도 제시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금지, 금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9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재석이가 해줘. 재석이가 잘 정리하면서 해줘봐. 그 4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2제곱 빼기 10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전개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음, 이거를 한쪽 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2x의 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이 나오게 되고 음, 여기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x는 2 곱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8이어갖고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게 되는데 음, 여기에서 음수인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오게 돼요. 음, 이때 루트 17은 4보다 크지만 5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17은 마이너스 5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치. 3 마이너스 루트 17은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요. 음, 이거 수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음, 만약 n은 알파는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n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알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마이너스 2가 n이 된다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지만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a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마이너스 1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그래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준성이 질문 있어? 고쳐야 될 부분 얘기해줘도 좋고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루트 17을 마이너스, 아니다. A가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나왔는데, 루트 17을 마이너스 루트 17을 마이너스 4.x로 두고 풀었어요. 아,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네. 오케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숫자니까 중요한 거는 루트 17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범위로 써줬거든? 범위 대신에 얘를 4점 얼마 얼마가 될 것이다. 근데 4점 얼마 얼마보다는 왜냐면 불완전한 수잖아. 소수니까. 그래서 루트 17을 그냥 써줬다. 뭐 두 가지 다 문제를 풀 때 의미는 살릴 수 있습니다. 괜찮고. 자, 중요한 거, 잘못된 거. 지우야, 잘못된 거 있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지적을 했던 상황입니다. 안 보여? 네. 루트 다 써줘야 돼. 아, 분수 그럼, 다 표시해줘야 돼. 이거 너무 기본 아니야? 그지? 분자, 분모를 정확하게 선을 숫자가 나오는 끝까지 다 해줘야 돼. 식이니까. 식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것도 루트 9 플러스 8인지 루트 9 플러스 8인지 내용이 둘이 다릅니다.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를 끝까지 안 해주게 되면은 3 더하기 8에서 얘는 11이고 얘는 루트 17이야.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 그래서 루트 끝까지 씌워주는 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너희 나중에 계산 풀 때 자기가 자기 거를 잘못 봐서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 선생님은 이거를 한두 건 본 게 아니라 해마다 애들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표시 쓰는 거 왜? 선생님들이 이거 점수 얼마든지 깎을 수 있어. 루트 9 플러스 8이라고 볼 수 있거든. 루트 안에 9 플러스 8이 있는 건지, 8은 바깥에 있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해. 물론 그 다음 거를 본다면, 아, 얘가 길게 안 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분모도 마찬가지. 그치? 분모 분자 나누는 분수선, 그것도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상난이도로 구별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구멍 뚫어주면 되겠지? 항상 우리가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색칠해주고 구멍 뚫어주고 이거 습관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알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이 알파가 얘와 얘 사이에 있게 되는데 아이고야 이 n이 뭐냐면 정수야. n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n이 정수야.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요 주변 안에 이 조건 안에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주는 게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해 주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혼자 문제 풀 때 스스로 이거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얘가 C단계 문제로 올라간 거야. 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좀 알아주도록 해. 자, 다음 문제. 하브루타 989번.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이렇게 했거든. 지금 몇 개가 다 중요한 게 있는데 다 풀어봅시다. 99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거의 흡사해. 989번은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문제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거 한 2, 3분 동안 풀어보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응?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타내면 베타 이렇게 해가 쓰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에 끝. B하고 달라. 대문자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소문자거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치? 한 번에 네, 쓰는 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꽃 그리듯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밑에 내려오는 거 있어야 돼.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알파. 알파는 쉬운데 베타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설명해봐. 네, f 4x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x에 4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x의 값은 x는 4분의 3 플러스 알파 또는 x는 4분의 3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나오는 과정식 써주세요. 왜 4분의 3 플러스 알파가 나왔는지 과정 써. 그 x를 구하려면 먼저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음, x는 4분의 빈 3 플러스 여백에다 알파 써줘. 이 0이 나와야 되므로 0이 나오게 하는 x의 값이 4분의 3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거를 써주라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지 과정을 다 써주라고. 얘들아, 계산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과정 다 보여주세요. 4x는 3 플러스 알파고 그러므로 x는 4분의 3 플러스 알파 그리고 4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0일 때는 4x는 3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그러므로 해가 x는 4분의 3 플러스 알파 또는 x는 4분의 3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음,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분의 3 플러스 알파와 4분의 3 플러스 베타를 더해주면 음.
6 플러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 했으니까 음, 4분의 6 플러스 6은 4분의 12이므로 음, 3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경준이 질문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네가 푼 방법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질문. 풀어서 어려운데요. 응? 다시 안 들렸어. 뭐라고? 비슷하게 풀어서, 아, 비슷하게 풀었어? 네, 특별한 질문 없어? 네, 응. 자, 그러면 경준이한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식이 나왔지? 이렇게 나왔거든? 왜 이런 식이 나왔지? 저거를 풀면 저렇게, 풀면 어떤 걸 풀면? 왜 이런 식이 나왔지? 질문 없다며. 그럼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빨리 대답해봐. 4x-3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4x-3 마이너스 베타. 두 곱했대. 이 식은 어디서 나왔어? F의 두 분, F, 저기, 2차 방정식의 두 분, 2차 방정식의 두근? 어떤 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R랑 알파랑 베타랑 두근인데 왜 이 식이 나왔냐고. 알파랑 베타랑 두근인데 왜 이 식이 나왔냐고. 준성이. 준성이가 얘기해주세요.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나온 거야? fx는 응, 0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 한다 했으니까 응, fx는 이제 식을 x가 들어간 식으로 세워주면 응.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오케이. 식이 나오고 f4x 마이너스 3의 두근을 구해야 되니까 응, 여기는 x에 4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응. 풀었어요. 얘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알려면 fx식을 알아야 돼. fx식을 구하려면 문제에서 fx는 0이라고밖에 안 나왔잖아. fx를 구하려면 첫 번째 줄에 fx는 0이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답을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오른쪽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번 써볼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 소리야. 그러면 F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있는데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서 그러면 나머지가 없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베타가 들어가서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나머지가 없다. 즉 앞에 어떤 수가 이렇게 a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개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배제하면 얘가 식이 만들어져. 지금 가장 심플한 식을 만들어준 거야. 원래는 맨 앞에 미지수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x의 개수가 1인 이런 말이 안 나왔잖아. 준성이 이거 이해되니? 뭔 소린지 이해돼, 안 돼? 준성아, 만약에 fx가 곱해지면 x제곱 이런 게 아니라 2x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돼, 안 돼?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는 말이 문제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맨 앞에다가 미지수 A가 1일 수도 있지만 1이면은 네가 쓴 것처럼 없지만 1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의식이 나왔고 이의식에서 fx 대신에 f4x-3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동일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지? 동일한 걸 집어넣어서 얘지 얘. 응. 대입해 준 것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서 문제 풀어줬다. 이해되니? 그지? 여기까지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질문 있어? 없어? 괜찮아?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봅니다. 991번. 얘 좀 지우고 보도록 할게. 자, 4차식 나왔네? 4차식. 보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4차식이고 항은 하나, 둘, 셋, 넷, 5개, 5항식이야.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의 하나의 x값을 알파라고 놨대. 그러면 다음 중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이 값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물어봤거든. 왠지 얘는 뭔가를 하나 처리해줘야 돼. 4차를 중학교 3학년에서 풀 수가 없어. 왜? 그냥 풀 수 있는 거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를 뭔가로 묶어주든지 다운시켜주는 뭔가의 방법을 해야 되거든. 그게 뭐를 해야 되냐 이거야. 그치? 오케이. 경준이 이거 풀 수 있어? 펜 있어 없어? 플러스 못 풀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누가 풀을래? 재석이 해볼래? 괜찮아? 네. 해봅시다. 그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같은 꼴이 나오도록 이 양변에 음. x의 2제곱을 x의 곱해주게 제곱으로, 되면 x의 제곱으로 어떻게? 나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식은 x의 2제곱 빼기 x 빼기 4 빼기 x분의 1 플러스 x의 2제곱분의 1은 0이 음, 나오게 되는데 음, 이거는 x의 2제곱 플러스 x의 2제곱분의 1 음. 빼기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는 0이랑 같아요. 오케이. 근데 x의 2제곱 플러스 x의 2제곱분의 1은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해서 x의 2제곱 플러스 아 x 플러스 x분의 1의 2제곱 빼기 2로 쓸 수 있고 이걸 계속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는 0이 나오게 되고 음, 여기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묶어주게 되면은 a의 2제곱 빼기 a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 시켜주게 되면은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이 나오게 돼서 음, 3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음. 맞아? 만약에 출제된 사람이 라지 A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 이때 a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 x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x가 알파라고 했으면은 x 대신에 알파 값을 집어 넣어줘서 그래서 결론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3이다.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혹시 질문 있거나 경준아 질문 있어?
경진이 질문 없어? 너 못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럼 네가 이제 알아듣고 혼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어때? 경진이 질문 있어 없어? 없으면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거야. 자, 경준아,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눴는데 왜 나눴어? 4차식은 꼭 넣어서 4차식을 뭐라고? 그러니까 어. 나눠가지고 하려고. 그니까, x의 제곱으로 왜 나눴냐 그랬더니 나눠가지고 하려고? 너 말이 돼? 다시. x의 제곱으로 왜 나눴어? 인수분해 하려고.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얘기 하나 더 물어보자. 왜 x의 제곱으로 나눴어? 다른 걸로 나누면 안 돼? x의 세제곱으로 나누거나 x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왜 x의 제곱으로 나눴어? 항상 왜 그런지 우리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지? 왜 그래? x제곱을 두 번 하면 응. x의 4제곱이 돼서 x를 제곱하면 4제곱이 돼서 자 거꾸로 x의 4제곱을 맞아? x의 제곱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로 낮추고 알고 있는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식 외운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은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거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있는 변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를 써먹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꼴로 써먹으려면 중간에 과정을 어떻게 조작해주지? 그게 x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x로 나눌 건지 x세제곱으로 나눌 건지 왜 x제곱으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왜 그걸로 해? 왜 이렇게 됐지? 이 식은 왜 이렇게 나왔지? 왜? So what? Why?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것의 근거를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주어진 식과 배운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게 탄탄하다. 그게 논리가 탄탄한 거야. 수학적으로 과정이 막힘이 없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음, 이거를 이제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음, x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 q가 나오고 음,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분의 25는 4분의 25 빼기 q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q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므로 음, 여기서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4분의 25 빼기 q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음, 그래서 q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음. 두 번째, 유리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값의 범위를 모두 구하시오. 음. 그럼 여기서 이 4분의 25 빼기 q는 이제 유리수인 해를 같으므로 이제 4분의 25 빼기 q는 또 제곱수가 되어야 해요. 왜?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을 풀게 되면 x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은 4분의 25 빼기 q가 나오게 되고 음, 이거를 풀게 되면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5 빼기 q가 나와요. 음, 근데 유리수이므로 이 4분의 25 빼기 q는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음. 네, q가 자연수라 했으므로 그래서 25 빼기 4q는 이것도 제곱수가 나와야 해요.
왜 그러면 25 이제 빼기 4표가 나왔지? 여기 양변에 4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왜 좌변에만 4를 곱한 것 같은데? 아이 제곱수에도 이제 제곱수인데 음, 4는 2의 제곱이니까 음. 제곱수를 곱해도 그대로 제곱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제곱수인데, 그치? 표시가 안 나니까는 그래서 좌변에만 여기 4가 곱해진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 곱해졌다라고 볼 수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 Q를 만족하는 수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Q가 1일 때는 이게 19가 돼가지고 안 되고 Q가 2일 때는 17이 돼서 안 되고요. Q가 3일 때는 13이 되어서 안 되고 Q가 4일 때는 9가 되므로 이겐 돼요. 그다음에 Q가 5일 때는 5가 되어가지고 안 되고 Q가 6일 때는 1이 되어가지고 돼요. 그다음에 Q가 7일 때는 이게 25 빼기 4Q가 0보다 음수가 되므로 해가 없어지므로 이제 Q는 7부터는 이제 아예 안 돼요. 음. 그래서 유리수를 갖게 하도록 하는 자연수 Q의 값은 4와 6이 나와요. 맞아? 음. 네, 질문. 준서가 질문 있어? 질문. 없어? 준서이 예, 질문 그, 없어? 그 이쪽에 음. Q를 쓸 때 살짝 Y인 것 같아서 좀 붙여주면 Q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숫자 9하고 Y자하고 구분 안 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책이니까 인쇄체로 되어 있으니까는 얘가 알파벳인지 알지만 Q를 얘를 보고 따라해버리게 되면은 Q를 이렇게 해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나도 Q를 이렇게 씁니다. 그냥 소문자로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약간 필기체처럼 써주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Y자랑 비슷하고요. 앞에 있는 Q는 Q자랑 비슷하고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또 A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해줘야 돼. 지우야, 너 나중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저수령 보고 뭐 하고 할 때 되게 문제가 많이 될 소지가 있어. 그래서 글씨 똑바로 쓰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글씨 똑바로 쓰는 거. 지금 내가 네 노트를 봐도 그렇고 필기를 봐도 그렇고 좀 똑바로 써주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보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나마 보기가 조금 편했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 반드시 점프하지 마시고 어떤 식이 나오면 걔가 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나왔는지 근거를 가졌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가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0 나오면 안 돼 얘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 똑같이 풀고 있더라고.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게 0 나오면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러면 유리수가 나와. 그런데 이 0을 만족하는 Q가 자연수가 아니라서 답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항상 싹싹 긁어먹듯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문제 풀어주는 거 잘했고, 이 문제를 풀면, 얘들아,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애가 유리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수학 용어를 모르는 거지. 유리수가 뭔지를 모르고 자연수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 문제 푸니 못 푸니? 아예 못 풀어, 아예.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실수, 복소수, 허수 나중에 점점 배우겠지만 이런 수에 대한 용어와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못 풀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소수가 되도록. 둘의 관계가 서로서 관계가 되도록. 그러면 수학 용어에 대한 것들 모르면 그냥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조건을 못 쳐내. 그래서 못 풉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끝인가? 이거 더 있지 않아? 해봅니다. 시작. 음, 제가 해요. 음, 일단 3x 플러스 y를 음. 약간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마이너스 63 x 마이너스 21 y를 마이너스 21로 묶어주면 그렇지.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음, 이때 3x 플러스 y를 a라고 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21 a 마이너스 11은 0 좋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1 2 a 그러므로 a는 11 또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오케이. 문제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을 구하라 했으니까 3x 플러스 y를 아까 a라고 했으니까 음, 만약에 3x 플러스 y가 11이 돼 x, y 순서쌍은 음, a가 1이면 y는 8이 나오고 x가 2면 y는 5 음, 다음은 3,2 그 다음 x가 4부터는 y가 음수가 나오니까 음, 문제에서 자연수 x, y 순서쌍이라 했으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순서쌍 x, y의 개수는 1,8, 2,5, 3,2 해서 3개가 나와요. 오케이. 됐어? 자, 질문. 지우, 질문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없는 것 같아? 수식 기호도 잘 써줬고,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도 잘 해줬고, 그지? A를 다시 숫자로 다시 되돌려줘야 돼. A를 3x 플러스 y라고 다시 써줘야 돼. 그리고 그 관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가 0이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헷갈리면 안 되고요. 분수가 자연수인가 아닌가? 이거 헷갈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정의를 잘 짜주면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다. 얘도 C단계에 왜 넣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쉬운 문제였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하게 C단계 똑같이 하브로트 하고 문제 풉니다.